오늘 우리는 직접 경기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4가지 핵심 활동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몸 풀고 체력 기르기. 먼저 짝과 함께 셔틀콕을 두고 펼치는 순발력 대결로 몸과 마음을 신나게 예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헷갈리기 쉬운 경기 규칙부터 심판의 수신호까지. 선수를 넘어 심판의 눈으로 경기를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만의 리그를 시작합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승리를 설계하는 감독, 기술을 조언하는 코치, 꼼꼼한 기록원이 되어 경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수행한 역할과 경기를 성찰하고 승패보다 중요한 스포츠맨십과 배려의 가치를 확인해봅니다. 오늘은 2인 2주로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본격적인 활동 전에 먼저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게임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활동 이름은 누가 더 빠른가입니다. 준비물은 셔틀콕 1개만 있으면 돼요. 먼저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충분히 간격을 벌린 뒤 가운데 셔틀콕을 세워둡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신체 부위나 미션을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해당 동작을 수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하면 무릎에 손을 대고 점프 하면 점프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휘슬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가운데 있는 셔틀콕을 가져오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합니다. 발, 점프, 버피 테스트, 점프, 하이파이브, 어깨, 발, 머리, 점프,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자리 바꾸기, 점프, 하이파이브. 서로 속도를 겨루면서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배드민턴은 스피드가 가장 빠른 구기 종목이에요. 짧은 랠리 속에서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바뀌고 순간 집중력이 승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규칙을 잘 알지 못하면 경기를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드민턴의 핵심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복식 코트라인을 알아봅시다. 복식은 코트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 아웃은 바깥쪽 라인을 기준으로 판정해요. 라인 안에 떨어지거나 라인을 조금이라도 맞으면 인. 라인 밖으로 나가면 아웃입니다. 다음은 폴트, 반칙 유형이에요. 라켓이나 몸이 네트를 건드리면 네트 터치. 네트를 넘어가면 네트 오버. 셔틀콕을 2번 치면 투터치 반칙입니다. 반칙이 선언되면 바로 상대팀 점수가 올라가고 서브권도 넘어가요. 서비스 폴트도 꼭 알아둬야 해요. 서비스는 1m 15cm 아래에서 라켓 헤드가 손보다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버와 리시버 모두 양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하고 라인을 밟으면 안 됩니다. 라켓을 흔들며 속이는 행동도 금지해요. 자, 여기까지 핵심 규칙 복습이었어요. 이번엔 심화 규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비스 규칙은 조금 복잡합니다. 점수를 낸 팀이 계속 서브를 진행합니다. 짝수 점수일 땐 오른쪽, 홀수 점수일 땐 왼쪽에서 넣어야 해요. 서브는 무조건 대각선 방향으로만 보내야 하며 리시버도 대각선 위치에서 받아야 합니다. 복식에서는 숏 서비스 라인 앞쪽과 복식 롱 서비스 라인 뒤쪽을 제외한 구역 안에만 셔틀콕이 떨어져야 인입니다.
연속 득점 시에는 같은 선수가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이때 점수의 홀수, 짝수에 따라 파트너의 자리를 바꾸어 알맞은 위치에서 서비스를 넣으면 됩니다. 서브권이 다시 상대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얼음! 다시 연속으로 득점하기 전까진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반면 리시버는 연속으로 실점하더라도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자리가 바뀌는 건 오직 연속으로 득점할 때만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넣을 때는 상대가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배웠던 서비스 매너 잊지 않았죠? 이제 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스는 경기에서 양팀 모두 세트 포인트인 20점에 도달했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이런 듀스 상황에서는 2점 차를 먼저 만드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 두 팀이 계속 비슷하게 점수를 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듀스 상황은 최대 30점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한 팀이 먼저 30점을 얻으면 2점 차가 아니더라도 그 팀이 세트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제 배드민턴 경기의 경우 심판이 무려 10명이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심판의 종류와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심이에요. 주심은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심판이에요.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인아웃이나 반칙 같은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또 경기 시작 전에는 선수와 라켓을 확인하고 서브권을 정하기 위해 셔틀콕을 던지기도 해요. 관중들에게 선수들을 소개하고 점수를 불러주는 것도 주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부심이에요. 부심은 주심을 보조하고 서비스와 리시브 반칙을 집중해서 살핍니다. 세 번째는 선심입니다. 선심은 코트라인에 앉아 셔틀콕이 안으로 들어왔는지 밖으로 나갔는지를 판정합니다. 이제 경기에서 사용하는 시그널, 즉 손 신호를 알아볼까요? 부심이 자주 사용하는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높이가 1.15m를 넘으면 손을 위로 들어 알려줍니다. 서버나 리시버가 서브를 하기 전에 발을 먼저 움직이면 다리를 뻗으면서 손으로 발을 가리켜요. 선수가 일부러 경기를 늦추면 팔을 옆으로 크게 흔들어 표시합니다. 다음은 선심이 자주 쓰는 신호예요. 셔틀콕이 코트 안에 떨어지면 인, 밖으로 나가면 아웃 신호를 보냅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코트의 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니에요. 감독과 코치는 전략을 세우고 팀을 이끌고 심판은 규칙을 지켜 경기를 공정하게 만들어요. 기록원은 득점과 경기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죠. 오늘은 우리가 직접 감독도 되고 심판도 되어 진짜 배드민턴 경기를 운영해 볼까요? 과연 누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누가 팀을 이끌며 모두가 즐거운 경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팀을 나누어서 정규리그를 운영할 거예요. 영상에 나오는 경기 운영 방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스포츠클럽 정규리그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영상을 참고해서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상의해서 경기 운영 방식부터 다양한 역할 경험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봐요. 예선 경기는 리그전으로 진행하고 예선전 결과에 따라 본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잠깐! 리그전과 토너먼트가 무엇일까요? 리그전은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방식이에요.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팀이 같은 기회를 갖고 경기를 하죠. 반면 토너먼트는 한 번 지면 탈락! 단판 승부로 승자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어요. 리그전은 친구들과 여러 번 경기를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토너먼트는 긴장감과 집중력이 중요한 승부예요. 두 방식 모두 매력이 다르죠? 예선에서는 실력을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 리그전을, 본선에서는 치열한 승부를 위해 토너먼트를 진행할 거예요. 예선전 경기는 복식 3게임 단체전으로 진행됩니다. 한 세트당 점수는 11점으로 진행되며 단체전의 모든 복식 3게임을 빠짐없이 진행합니다. 또한 리그전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선전의 모든 결과는 본진 대진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주세요. 먼저 팀을 구성해볼까요? 6명씩 총 4팀으로 실력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구성해주세요. 팀을 구성했다면 팀 내에서 파트너를 결정해주세요. 한 팀당 복식조 3조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제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할게요. 예선전 경기는 리그전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과 경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각 경기 방법은 예시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A팀과 B팀이 경기를 진행할 경우 각 팀은 3개의 조가 경기에 출전할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경기 시작 전 정해진 순서를 오더지에 작성하여 심판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오더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복식 경기 3경기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승패에 상관없이 3경기가 모두 진행되며 한 경기당 점수는 11.1세트만 진행합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되면 각 팀은 3경기의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리그전 점수를 기록합니다. 경기를 뛰는 팀 내에서도 새로운 역할이 부여됩니다. 단체전이기 때문에 선수로 뛰는 2명을 제외하면 4명의 학생이 남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각각 1명의 감독, 1명의 코치, 2명의 관중 역할을 수행하며 최대한 많은 역할을 경험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각 역할을 교대로 수행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팀에서 감독과 코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경기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멋진 역할을 함께 살펴볼게요. 감독은 팀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예요. 전략 수립부터 훈련 계획, 경기 운영 등 팀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답니다. 경기 전 감독의 역할 중 하나는 오더지 작성이에요. 우리 아까 경기 전에 복식 경기의 출전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나요? 오더지를 통해 선수들이 어떤 순서로 경기에 나갈지 결정하죠. 이 순서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야 경기를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럼 경기 중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감독은 경기 흐름을 읽으며 팀을 이끄는 현장의 지휘자. 우리 스포츠클럽 경기에서는 한 게임당 1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작전 타임은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상대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짧고 명확한 조언으로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요. 그럼 코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코치는 감독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멘토예요. 기술 훈련과 체력 관리, 선수 개인 지도 등 선수 개인 또는 특정 분야의 성장을 위해 힘쓴답니다. 경기 전 코치는 선수 개인의 컨디션과 기량을 꼼꼼히 체크해요. 이후 감독이 오더지를 작성할 때 선수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감독이 팀 전체를 바라본다면 코치는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역할을 맡아요. 경기 중 코치는 작전 타임이나 작전 구역에서 짧고 명확한 조언을 전합니다. 지금은 공격 위주로 가자. 상대방 앞쪽이 약해처럼 경기 흐름에 딱 맞는 실전 팁을 주는 거죠. 감독과 코치가 조언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2가지. 첫 번째, 랠리 도중에는 개입은 절대 금지. 2번째, 과도한 고함이나 방해되는 응원도 금지. 선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감독과 코치의 진짜 역할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팀의 흐름과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기록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록원은 경기 시작 전 해당 팀에게 오더지를 배부하여 작성을 요청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오더지를 받아 어떤 순서로 경기하는지 기록하고 경기 진행을 위해 주심에게도 전달합니다. 경기 중 주심 옆에 위치하여 점수판 관리 또는 각 선수들의 득점 및 반칙, 스포츠맨십을 기록합니다. 경기 후에는 주심의 판정에 따라 최종 점수를 기록합니다. 기록한 내용을 추후 시상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경기를 운영하며 플레이해 볼까요?
이제 오늘의 경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우리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의 역할도 해보았습니다. 감독과 코치를 맡았던 친구들은 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무엇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선수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경기를 보는 경험, 재미있지 않았나요? 이제는 자기평가 시간입니다. 오늘 나의 체력은 충분했는지, 득점 기회를 잘 살렸는지, 기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혼자 생각해도 좋지만 친구와 짧게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시각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활동입니다. 포스트잇에 경기 중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적고 팀원들과 나눠봅시다. 작은 의견이 모이면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경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움직였단 거예요. 오늘 활동에서는 배드민턴 경기의 핵심 규칙을 다시 확인하고 심판의 자세와 신호를 익혔습니다. 또 감독, 코치, 기록원의 역할을 직접 맡아보며 경기가 단순히 선수만이 아닌 다양한 역할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실전 경기를 운영하며 우리는 규칙의 중요성, 공정한 판단, 그리고 스포츠맨십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경기 규칙과 심판법에 대해 배워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복식 경기를 진행해봤습니다. 단순히 선수로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심판의 눈으로 경기를 바라보며 공정함과 책임감을 함께 익혔습니다. 직접 만든 규칙 속에서 경기를 운영한 오늘이 바로 민턴 크리에이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여러 가지 배드민턴 활동에 도전해봅시다. 그럼 안녕!